남미 정글 어딘가에 황금으로 지어진 도시가 있다. 그곳의 주장은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호수에 들어가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 전설을 들은 유럽의 정복자들은 그날부터 미쳐갔다. 16세기 남아메리카, 스페인 정복자들은 안데스 산맥을 넘어오며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부족의 주장이 온몸에 황금을 바르고 엄청난 양의 황금을 배에 실어 거대한 호수에서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전설은 곧 엘도라도, 즉 황금의 남자를 뜻하는 이름이 되주어 처음엔 그곳에 황금으로 뒤덮인 거대한 신전이 존재한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는 도시 전체가 황금으로, 나아가 문명 자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부풀려집니다. 전설의 불씨가 퍼지자 유럽의 탐험가들은 남미 정글을 향해 목숨을 걸고 탐험에 나서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는 바로 곤살로 피사로. 1541년 그는 약 200명의 스페인 병사, 350명의 탐험가, 사냥개와 식량으로 쓸 돼지 수백 마리, 그리고 수천 명의 원주민 진군들을 이끌고 페루에서 아마존으로 향하는 대규모 원정대를 꾸립니다. 목적은 단 하나, 황금도시 엘도라도를 발견하라. 하지만 그 여정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을 적대시하던 원주민들에 의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탐험대는 끝없는 정글, 진흙탕, 모기, 독사, 굶주림, 식인 부족에 시달리며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점점 식량이 부족해졌고 그들은 돼지는 물론 사냥개와 군마까지 잡아먹으며 버티다 결국 정글의 동물들까지 사냥해 먹게 됩니다. 약 1년이 지나 원정의 절반쯤 왔을 때 피사로의 부하였던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는 정글에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별도의 소형보트를 타고 정찰에 나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원정대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본대로 복귀하지 않고 아마존강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원정대를 이탈한 채 유럽인 최초로 아마존강을 끝까지 따라 내려간 사람이 되죠. 오레아나는 피라타프야라는 지역을 탐험하던 중 강력한 원주민 여성들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그곳을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아마존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 여정에서 그는 수많은 마을과 거대한 부족 사회를 목격했고 그들은 고도로 발달해 있었다고 기록하며 엘도라도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한편 곤살로 피사로는 엘도라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오직 21명만이 살아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정복자들이 탐사에 나섰지만 결국 엘도라도는 찾지 못하였죠. 그렇다면 정복자들이 보았다는 황금으로 뒤덮인 신전, 오레아나가 보고 기록한 아마존 정글 속 고도로 발달한 부족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황금 도시를 찾지 못하자 스페인 정복자들은 엘도라도 전설의 출발점이라 여겨지던 과타비타 호수에 주목합니다. 이곳은 황금으로 뒤덮인 주장이 제사를 올렸다는 바로 그 성스러운 호수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무이스카족이었습니다. 무이스카족은 새 부족장이 즉위하면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신성한 호수인 과타비타 호수에 몸을 씻게 되었는데 이때 뗏목에는 황금과 보석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수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배에 실은 보물들을 호수에 던졌다는 전설이 전해졌죠. 1545년 한 탐험가는 호수의 물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산사태를 유도합니다. 그러자 호수 수면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황금 장식품과 금조각, 도자기들이 일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본 정복자들은 호수 아래에 엘도라도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죠. 이후 정복자들은 노예들과 기술자들의 총동원해 호수의 물을 빼내려 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수심을 일부 낮추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낮아질 때마다 황금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면서 정복자들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1580년 스페인 당국이 대규모 배수 작업을 감행합니다. 호수 안쪽 벽을 뚫어 물을 빼내려는 시도였는데요. 수많은 노력 끝에 부분적으로 호수 바닥이 드러나긴 했지만 진흙과 탁수 때문에 완전한 발굴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 귀걸이와 장식품, 조각난 금 조각들이 실제로 수거되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왕실이 기대했던 도시 규모의 보물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초에도 영국 회사가 호수 전체를 퍼내기 위해 기계까지 동원했지만 약 2만 달러 상당의 보물을 발견하는 데 그쳤고 기술 부족과 연이은 실패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보물들은 호수 주변에서 꺼낸 것이다. 우리는 호수 바닥에 도달하지 못했다. 어쩌면 호수 바닥이야말로 가장 풍부한 보물이 숨겨진 엘도라도일지도 모른다. 이후 1965년 콜롬비아 정부는 과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수에서의 모든 채굴이 금지됩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 이어진 엘도라도 탐사는 막을 내리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1969년 농부들이 콜롬비아 수도 근처에 있던 작은 동굴에서 황금 공예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예품은 어딘가 익숙한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설 속 무이스카족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탔다는 뗏목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사실 이 뗏목은 1856년에도 한 차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과타비타 호수가 아닌 시에아 호수에서 발견되었지만 운반 도중 사라져버린 미스터리한 유물로 남게 되었죠. 황금 뗏목의 발견으로 무이스카족의 전설은 신화가 아닌 사실로 재확인되었고 엘도라도의 존재 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이끈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든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정글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미지의 유산일까요? 오늘의 발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탐사도 기대해 주세요.